be in a rush. 하지만 거기에 정말 적절한 이라는 뜻의 pertinent 이라는 뜻 들어갔죠. pertinent reason 하면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to be in a rush. be in a rush 하면 서두를 그 적절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즉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이라는 뜻을 좀 멋지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Then I would 동사원형. Then I would talk it through with my boss. 자, talk는 이야기하다죠. 근데 talk something through 하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걸 의미합니다. 건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말을 막 해서 상대가 생각했던 걸 약간 내 편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I'll talk to the boss and then make sure that he doesn't stay late. 내가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사가 오래 남지 않도록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걸 길게 풀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talk something through 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 상대를 데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해서 그를 내 편으로 옮겨오는 거. talk something through라고 합니다. If there's no pertinent reason to be in a rush, 바빠야 할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then I would talk it through with my boss. Then I would talk it through with my boss. 하면 내 상사한테 좀 설득시키겠다. 이야기로 설득시키겠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yes 하는 직원보다는 요즘에 인사 담당자들은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회사라고 해서 외국계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곳에는 더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뭐 대기업의 면접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듯한 답안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답안은 다른 친구들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백장도 있다라는 것을 이런 답변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건의를 한 다음에 당장은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일을 마무리 지을게요 하면서 입장을 조율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 would ask him to call it a day. I would ask him. 이것도 똑같아요. if 뭐뭐뭐 I would인데 맨날 if로 항상 모든 문장을 if로 시작하면 조금 너무 반복되는 듯한 느낌 주죠. 그런 경우에는 I would 먼저 하고 if를 나중에 넣을 수가 있어요. 즉 주절을 먼저 본 문장을 먼저 넣고 종속절을 나중에, 그죠? if절을 나중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같은 형식이나 같은 패턴이나 약간 다르게 들리겠죠? I would ask him to call it a day. 오늘은 마무리 짓자고 부탁할 겁니다. ask 부탁하다는 뜻이고요. call it a day는 finish work, 일을 마치다 라는 뜻과 같죠? So I would ask him, 즉 my boss, to call it a day. If it's already late. 만약 벌써 시간이 지연됐다면, 즉 지금 좀 늦었다면 좀 이제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And tell him,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That I will finish it up the next day. finish up이라는 거는요, 이제 마무리를 짓다라는 거죠. 다 마치지 못한 그 일을 다음 날 마무리 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So, if 뭐뭐뭐, I would로 먼저 시작해서 I would ask him to call it a day if it's already late and tell him that I will finish it up next da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건의를 내린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행동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턴은 어렵지 않았어요. 표현만 적절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if 뭐뭐뭐, I will, I would 형식으로 이 가정형 질문의 답변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친 답변이 아니어도 돼요. 약간 두 개의 답안을 상황별로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샘플 심리 테스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심리 테스트 질문은 엉뚱한 질문이에요. 왜 맨홀 뚜껑이 그죠? 동그란가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국문 면접에서도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질문들이 영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심리 테스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엉뚱한 질문 들어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Suppose there are 5 instead of 4 wheels on the automobile. How would you utilize them? 가정해봐라 라고 들어요. Suppose there are 5 instead of 4 wheels on the automobile. 여러분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있다고 가정해봐라. How would you utilize them?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건 영어를 떠나서 여러분의 그런 논리적인 답변을 보는 질문이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답을 줘야 될까요? 가능하면 조금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인 답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샘플 같이 보도록 하죠. I will sell off the fifth wheel. I doubt that the fifth wheel would add any efficiency. 4 wheels are enough for automobiles, so there is no need for an extra wheel. I will keep the extra as a spare tire, but that will increase the fuel consumption. So that's why I would sell off the extra wheel. 네, 이 친구의 결정은 뭐였죠? 5개의 바퀴가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를 팔아버리겠다라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안이지만 이거를 떨지 않고, 중요한 건 태도가 더 중요해요. 이런 질문에서는 영어 실력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괜히 여러분이 이런 심리적 압박 질문에 당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답을 놓치시거나 당황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쑥스러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어떤 답도 좋으니까요. 자연스럽은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 들어갔는지 한 문장씩 살펴보죠. 그래서 자동차의 바퀴가 4개가 아닌 5개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니까 뭐뭐 하겠다라는 답을 먼저 줘야 되겠죠? 기억하시죠? 저희의 스피치 팁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모든 질문은 2가지식으로, 즉 답을 먼저 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I will로 들어갑니다. I will sell off the fifth wheel. 5번째 바퀴는 팔아버릴 겁니다. 그죠? I will sell off the fifth wheel.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왜냐? 의문이기 때문에, 바퀴가 5개라고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다음 문장 볼까요? I doubt that the fifth wheel would add any efficiency. I doubt. 의심하다. 좀 의아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So I doubt that the fifth wheel, 5번째 바퀴가 would add, 더한다고, any efficiency, 효율성을 더한다고 자신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바퀴가 5개라고 뭐 더 효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고 본인이 왜 하나를 팔아버릴지에 관련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아주 쿨하게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because라고 항상 얘기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면접을 볼 때 상황을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요. 이 많은 분들이 뭔가 이유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얘기를 하고 because 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면서 하는 유형의 답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꼭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앞에 꼭 because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굳이 because 안 넣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